오늘은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먼저 네. 포인트 1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이야기. 시장이 너무나 난이도가 높은데 더 높아진 것 같아요. 지금 자리에서 어떤 전략이 맞을지 궁금한데, 자, 일단은 환율 1,400원 위를 치솟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이 계속해서 나와주는 상황에서 환율 어떻게 좀 챙겨보면 좋을까요? 일단 지금 현재 환율 상황을 보시면 1,440원까지 튀었다가 예. 이제 계엄 국면에 이제 새벽에 튀었다가 지금 한 1,41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럼 얼마였냐? 1,400한 3, 4원 정도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한 뭐 7, 8원 정도, 네. 7, 8원 한 10원 정도가 내려오면 좀 예전 자리까지 내려오는 건데 외국인들이 이제 매도를 많이 했다라기보다는 오히려 평소에 매도하는 만큼 매도한 겁니다. 엄청난 매도는 아니고요. 네. 어제 환율에- 현물 시장에서 한 7천억 원 매도했더라고요. 환율 시장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그걸 팔고 바로 돈을 바꿔서 나가야 환율이 요동을 칠 텐데 네, 우리나라 그럼 국채 상황을 보시는 게 더 중요하고요. 주식보다 네. 국채는 여전히 뭐 빠져나간 돈이 없고 오히려 유입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어제 시장이 만약에 우리나라가 되게 정치적으로 불안해진다라고 느꼈던 외국인들이 있다라고 하면 네. 어제 코스피가 한 5% 이상 빠져야죠. 어제 생각보다 좀 낙폭이 제한적이어서 좀 죽었다 살아났다 뭐 이런 그러니까 이야기가 최근에 우리가 많더라고요. 7월부터 거의 하락 추세였는데 예. 평소에도 이 정도는 쉽게 많이 빠졌던 거라 생각보다 우리 끝나고 나서 이제 주식 여기 하시는 분들이나 증권사 네. 직원들은 생각보다 괜찮았다. 괜찮았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이닉스는 뭐 플러스로 끝났죠. 네, 양봉으로 그것도 전환됐더라고요. 이제 전날과 비슷하게 종가가 고가로 끝났습니다. 그 얘기는 외국인들도 샀습니다. 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우리가 이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 또 이제 우리가 트럼프 당선 일기 당선 시기를 되돌아보는 것처럼 이게 또 되돌아보면 또 되돌아보기 싫은 기억이 좀 있는데 네, 예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시기를 보면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저렇게 많은 국민들이 나와서 시위를 하고 네, 엄청 대통령을 났었죠. 쫓아냈는데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쓰레기 하나 버리지 않는 이상한 나라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이미 외국인들은 봤기 때문에 이번도 잘 넘어갈 거다라고 지금 생각을 할 거다. 이미 이제 한번 그 이후에 오히려 주가는 되게 급등했거든요. 예. 물론 이제 그때도 주가가 바닥권이었기 때문에 올라가기가 좋았고 지금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외국인들은 나가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주 내 혹은 다음 주 내 그렇게 된다면 이제 올해가 끝나는 주간이 네. 될 텐데 반등 나온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지금 현 정부가 이제 사실 물러나는 각오로 갈 텐데 그러면 이제 절차 처리만 남은 거죠. 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예전처럼 촛불 집회를 뭐 엄청나게 오랫동안 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지금 바로 이제 탄핵 국면으로 진입하는 것 같은데 이번 주 안으로 아마 그 절차가 될 건데 예전에도 보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주가가 올랐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참 재밌는 현상인데 정치가 또 새로운 걸로 바뀐다라고 하면 그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저는 반등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제 확실히 특징적이었던 섹터는 정치 테마주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 안 그래도 국내 주식시장 살 거 없다 이렇게 말들 많이 하는데 정치 테마주는 어떻게 보세요? 좀 무더기 상한가 갔었는데요. 정치 테마주는 그냥 테마로만 보시면 되고요. 테마로만 보자. 예, 한 1, 2주 갈까요? 뭐 그렇죠. 이번 주까지는 뭐 요동칠 가능성이 있는데 또 그 다음 주 되면 이제 정신 차리고 또 빠질 가능성이 있고요. 정치 테마라는 거는 사실 그냥 진짜 말 그대로 테마고 예. 저는 안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그 이름들 보면 화천기계 한동훈 관련주. 네, 주식하시면서 사보신 분이 몇 명이나 계실지 모르겠고 형지 엘리트 이게 의류 회사거든요. 예. 거의 거래 안 하는 회사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종목들이 만약에 가서 고점에 물려버리면 빠져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웬만하면 정치 테마주는 하지 말자. 정치 테마주는 진짜 뭐 단기적으로 뭐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만 좀 하시면 되고, 네. 예, 그러니까 사실 저는 정치 테마라는 게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죠. 그럼 이게 누가 대통령이 되면 예. 그 테마 관련된 회사들이 좋아진다라고 해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 기업이 혜택을 본다라고 해서 올라가는 건데 예. 혜택을 보나요? 우리나라는 그러면 대통령 잡혀가죠.
나중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그게 있을 수 없는 거고 미국 같이 차라리 회사를 만들면 아예 그 지원을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후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테슬라처럼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우리는 그렇게 공식적으로 지원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도가 좀 다르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으로 상승을 예상을 하는데 너무 여기에 심취하지 마셔라. 알겠습니다. 정치 테마주들은 지금 자리에서 공격적인 접근은 좀 자제해 보는 네, 쪽으로 맞습니다. 답변을 주셨고요. 자, 어제 포인트 2 살펴볼게요. 원전주들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공든탑이 무너졌다. 이제 현 정부에서 원전을 굉장히 강하게 밀었었고 이를 좀 주가가 반영을 해줬다가 최근에 눌린 자리에서 움직여줬었는데 어제 두 자릿수의 급락이 뭐 마구마구 쏟아져서요. 근데 사실 미국에서는 원전을 계속 밀고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어제가 기회가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제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기 때문에 이제 지금 현 정부가 이런 식으로 해서 끝나는구나라고 생각을 시장에서 하고 네. 이 정부가 시행했던 모든 정책들 관련된 종목들을 다 뺀 겁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은 뭐 금융주들도 빠졌죠. 밸류업 맞아요. 관련된 종목들도 빠졌고, 그리고 뭐 지금 원전주도 빠졌고,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된 종목들도 빠졌습니다. 급락했죠. 예, 그 중에 제일 많이 빠진 게 원전. 원전보다는 대왕고래가 대왕고래. 더 많이 빠졌고요. 대왕고래는 사실상 저는 손절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래요. 예, 왜냐하면 그건 당분간 돈이 안 들어가겠죠. 새로운 정부가 구성돼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뭐 본인들이 약속했던 것들이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프로젝트 일시적으로 돈이 안 들어가면 중단될 겁니다. 그럼 웨스턴 카펠라호 지금 한국에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2월 중에 원래 시추 들어간다 했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근데 돈이 뭐 일단은 있으면 거기까지는 할지 모르겠지만 그 뒤는 없는 거죠. 이제 예산이 8억 정도밖에 안 붙어서. 원래 예산이 없던 거를 이제 편성해서 했던 거니까 무리해서.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대통령의 뜻이었는데 대통령이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돼서 지금 아마 직무정지가 이번 주 안에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예. 사실은 좀 힘들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오히려 지금은 그럼 피해주라고 봤던데 금융주는 뭐 다시 올라가겠죠. 뭐 은행이 망할 일도 없고 예. 밸류업은 본인들이 열심히 하겠다고 한 건데 그걸 처리하지 않는 이상 주주들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뭐 저는 금융주들은 다시 올라갈 걸로 보고 있고 원전주들은 금융주? 원전주도 관심이 많으신데 원전주 또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 민주당에서 그 예산안을 보니까 원전을 빵원으로 만들었더라. 네. 뭐 신재생은 좀 올리고 뭐 이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항상 주식에 보면 야당과 여당은 정부랑 이제 야당은 극과 극을 이뤄야 맞는 거죠. 해서 중간에 타협을 보는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뭐 이제 욕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는 원전은 국내 원전 예산이죠. 예. 그 예산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뭐 신한울 3, 4호기는 네. 짓기로 되어 있는 거고 그거는 정부가 바뀌어도 짓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문제는 해외로 수출하는 걸 지금 우리는 보고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예. 우리나라가 뭐 내수를 보고 투자하는 나라는 아니니까 그러면 오히려 지금 국내 기반인 뭐 한전기술이라든지 대형 원전을 중심으로 해서 설계하는 뭐 한전기술 같은 회사는 조금 제외가 된다라고 보면 오히려 두산에너빌리티라든지 뭐 이제 SMR 관련주라고 하죠 흔히 BHI. 예 원전에서 좀 축소시키셔가지고 네. SMR 관련주로 좀 이번 하락을 이용해 보시면 어. 나눠서 사시면 지금 대세가 미국은 원전을 1950년대 이후로 지어본 적이 없어요. 예. 그러면 설계만 네, 설계만 하는 거죠. 하는 기술만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가서 누가 지어줘야 되죠? 한국이. 한국이 지어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안에서 SMR 네. 대장으로 따지면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일 텐데 원전 내에서 탑픽으로는 어떤 종목 있을까요? DLENC도 지금 DLENC. 보셔야죠. 왜냐하면 이게 두산 에너빌리티랑 DLENC가 미국의 엑스에너지라는 회사 지금 현재 SMR로는 기술이 제일 좋다라고 하는 네. 4세대 SMR을 개발하고 있는 그 기술을 갖고 있는 그 회사와 이제 조인이 되어 있습니다. 지분 투자도 되어 있고 그럼 앞으로 그 회사가 아마존과 뭘 한다, 뭐 한 열 몇 개 짓는다, 그러면 같이 가서 하겠죠. 네, 두산 에너빌리티 탑픽 받았고 그럼 목표 주가 어디 괜찮을까요? 어제 와 2,100원이 떨어졌습니다. 전거래일 대비해서 10%의 급락인데. 근데 오늘도 아마 추가 하락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있는데 아마 예. 제가 볼 때는 16,000원은 깨진 않을 것 같고 한 17,000, 18,000원 정도까지 밀릴 수 있다라고 보면 그때 좀 나눠서 사시면서
한 25,000원, 25,000원? 25,000원까지는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분할 매수 괜찮고 조금 더 추가적인 하락은 열려 있다 말씀 주셨습니다. 쪼개서 사자 25,000원 목표가 잡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 보면 카카오가 지금 최근에 원체 잘 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 이제 정치 테마주로도 분류가 되는 모양새입니다. 김범수 의장 앞으로 정권 바뀌면 다시 카카오가 수혜 볼 거다인데 지금 자리 카카오 따라가도 될지요? 아니면 단기적으로 너무 올랐다? 어떤 시각이실까요? 어제도 이제 그 방송 아닌 데서 많이 물어보셨잖아요, 그죠? 네. 근데 끝까지 잘 버텼는데 아마 이제 오늘 어제 그 잘 버텼기 때문에 오늘도 떠서 시작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오히려 따라 붙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뭐 갈 겁니다. 한 2주 정도는 가지 않을까 뭐 생각하는데 지금 주가가 차트가 너무 안 쉬고 올라왔다라는 부분. 예, 그래서 저는 윗꼬리를 좀 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지금은 뭐 조금 좀 애매한 자리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사실 거면 이제 저는 이제 못 사겠는데 만약에 사고 싶으시면 카카오 안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이제 계열사들이. 카카오페이 2종목 정도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오히려 살 거면 센 쪽으로 사라. 네. 그럼 탑픽은? 예, 카카오로 사시는 게 맞죠. 예, 맞습니다. 카카오 사자. 카카오 그러면은 지금 자리 목표 주가만 말씀 주신다면 한 55,000원 정도. 55,000원. 알겠습니다. 카카오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이스페타시스도 점검해 볼게요. 유상증자 철회 이야기가 나오면서 최근 이번 주 들어와서 반응이 나옵니다. 어제도 강하게 올라갔다가 일단은 윗꼬리 좀 길게 달고 마무리가 됐거든요. 다시 출발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어떻게 보세요? 지금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일단 어제 좋은 뭐 테마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많이 돈이 좀 몰린 것 같고 이스페타시스 근데 다시 갈 겁니다. 왜냐하면 철회 아직 정식으로 안 했죠. 지금 원래 5천억 원이었었잖아요. 지금 철회가 되면 앞으로 시나리오는 뭐냐면 일단 금감원에서 이거를 다시 재고해라라고 네. 보냈는데 그러면 다시 이제 뭐 제2호 인수가 사실은 좀 빼고 그러면 원래 5천억에서 네. 2천억만 유상증자 하겠습니다라고 다시 올리거나 아니면 또 여기서 또 꼼수로 그래도 우리 한 3천억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얘기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확정되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어찌 됐든 철회하고 다시 이제 그 유상증자를 발휘를 할 텐데. 그 부분이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흔들릴 가능성은 있지만 뭐 제2호 인수는 아마 물 건너 가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매수한다면 원체 이제 많이 눌렸잖아요. 어디가 괜찮을까요? 가격 전략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단기적으로 보냐 중장기로 보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적어도 지금 1차적으로는 한 3만 원대 걸릴 가능성이 있고요. 근데 좀 좋아진다. 이 회사가 진짜로 실적도 괜찮고 다 좋은데 네.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거 경영자 리스크거든요. 그러니까 회장님이 결정을 좀 잘못하신 것 같고 이사회가 예, 그 부분만 좀 잘 조정이 된다라고 하면 35,000원까지는 무난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단기로는 3만 원. 그럼 네.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35,000원. 예. 알겠습니다. 손절가 어디로 잡을까요? 손절가는 뭐 21,000원은 안 깨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점이 21,000원이니까 예, 그 정도까지 깨면 사실은 뭔가 기류가 이상한 거죠. 지금 근데 사실 유상증자 이야기 나온 그 부분이 다 선반영된 게 아닐까. 최근에 네, 주가 맞습니다. 급락이 예. 다 그쪽에 반영됐겠죠. 알겠습니다. 이스페타시스 지금 사도 된다. 답변 받았고요. 목표 주가 3만 원, 3만 5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2만 1천 원 잡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